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주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이야기.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지금 뭐 정부에서 하여튼 가스전이 나왔다. 네, 그리고 는 이야기도 있고.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 더 전에 칠강구라고 있었다. 그 근처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다인데 네, 거기에도 석유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탐사를 못하고 네. 수출을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산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네. 그럼 내가 직접 파보겠다라고 잠수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계시다가 예. 최근에 발견이 돼서 더 이상 못 파겠다.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궁금하시더라도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구출해서 오시면서 도대체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최근에 이렇게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기범 교수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직접 가시면 어떡해요 거기를. 예? 아니, 성격이 급하셔. 칠강구. 예. 칠강구도 거의 석유가 확실히 있다. 그 생각하면서 네네네. 야, 요거 사실은 우리 건데.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랑 뭐 같이 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기술 없어서 예. 그랬다가 이거 일본이 우리랑 너희랑 같이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자기네 바다 되면 나 혼자 팔 거야. 맞아요. 이제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네.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 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석유 진짜 있을까요? 저는 석유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높다. 생각합니다. 음.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해에서 심해 유전 개발한다는 말도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탐사를 해봐야지 뚫어봐야지 안다면 네. 이 남해 칠광구 같은 지역은 이미 중국이 같은 분지 내에서 가스와 석유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훨씬 가능성 높은 곳이다 이거죠. 개발하고 있는 게 이미 캐고 있어요? 캐고 있습니다. 유전이 있습니다. 음. 유전 가스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자로 하면 같은 판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치즈 피자인데 당연히 여기도 치즈 피자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도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들어온 거와 그래요. 우리는 대대로 천원자원에 관한 한 굉장히 재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석유가 있을 리가 없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쟤네들 왜 이렇게 못 믿지? 이런. 네, 이게 근데 항상 의심은 해야 됩니다. 이게 예. 항상 의심하고 부정적 생각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해저 광구도입니다. 네. 그 서해부터 1, 2, 3, 4 광구 있고요. 2호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5광구가 제주도 포함하는 곳. 그리고 6광구, 8광구가 이제 동해 쪽이에요. 예. 동해 쪽이고 이제 7광구가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요 밑에. 지역입니다. 예. 여기 오른쪽에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음. 지금 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영역 바로 밖에 보면은 제가 여기 시후분지라고 써놨습니다. 분지 시후 이름이 분지. 예, 예. 우리나라 동해에는 울릉분지라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의 발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동해석유 울릉분지의 물리탐사 뭐 이런 네, 말씀 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중국에서는 이 분지를 시후분지라 부르고 중국어예요. 시후. 네네 네. XIH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쪽을 제주분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여기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예. 점처럼. 예. 여기 이제 중국 유전하고 가스전입니다. 네?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네, 개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빨간 선까지가 지금 우리 지금 7광구거든요. 네. 7광구 한 발 딱 넘어가면 여기 거기는 중국 바다인데. 중국 유전이 있죠. 아, 그러니 저 안에 파면 당연히 나오겠지. 지금 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저 빨간 거 봐라. 지금 벌써 한 10대 개 찍혔잖니. 그 얘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왼쪽 그림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면은 네. 그림을 예. 지금 여기 파란색 빗금 쳐놓은 요 지역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중국이 최근에 그 탄성파 자료라고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해에서 탄성파 탐사를 해서 석유를 찾는다. 탄성파. 네네네. 요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제 우리 7광구에 딱 붙여가지고 탐사를 해놓은 거예요. 와 진짜 그냥 네. 그 앞에서 그 선은 바로 앞에서. 중국이 이제 중국의 입장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끝나기만 해라. 약간 네? 이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 이 7광구 협상이 딱 끝나기만 하고 네. 이 둘이 조인트가 이제 풀어지기만을 좀 이렇게 기다리고 미리 탐사를 다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풀어주는 게 중국 입장에서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다른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요게 지금 제가 아까 똑같은 지도 위에다가 선을 올려놓은 건데요. 네. 그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200캐리. 예. 그러니까 이제 도서로부터 200캐리 떨어진 곳까지는 어떤 광물 자원이나 수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나라가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인데 지금 중국 쪽에서 200캐리 떨어진 선이 이 오렌지 선이고요. 아, 좀 더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200캐리 떨어진 선이 이 노란 선이거든요. 아. 네. 일본에서 또 200캐리 떨어진 선이 빨간 선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교집 경제 수역이 확대이 예, 다 있네요. 겹쳐 있어. 겹치네요. 네. 겹치네요. 예. 그렇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을 긋죠. 중간선. 어쩔 수 없지. 아. 일본이 이제 대마도가 일본 땅인 바람에 우리 부산하고 대마도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밖에 우리 그렇죠. 꼭 아니잖아요. 반반씩.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너희들 경제 수역해. 요걸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 제주 분지, 시후 분지 북부 지역을 그 일본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 개발 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예. 아, 저기가 한국 바다 아니면 일본 바다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그냥 교집합을 같이 쓰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주창은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우리 그 배타적 경제 수역도 들어가는데 200헬이 아닌데 여기 그래, 일부가? 주황색은 또 중국이 주장하는 선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 한일 그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느낌이라면 조약이 깨지고 나면은 이제 개별 각계 격파를 하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 저기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이건 누구네 땅이야라는 국제법이 없이 그렇죠. 200캐리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합의 봐. 네네. 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룰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조금 굉장히 복잡한 게 이게 뭐 지질학적인 부분을 넘어가지고 국제 정치 관련된 부분도 막 얽혀 있어가지고 예. 7광구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연혁을 우리가 아주 세세히 좀 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예. 이게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그 1968년에 그 유엔에서 이 동중국해 지금 우리 7광구가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그냥 공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70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예.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광구다. 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그 대륙북 연장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서부터 연장되는 얕은 바다가 있는 요 영역은 다 그 나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땅에서 이어진 데다. 이어진 거다. 이어진 곳은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예. 이게 한 82년대 때부터 이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예. 유엔 해양법상에. 그때 갑자기 이제 일본이 그 대륙북 연장설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륙북 연장설이 있을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랑 협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동 개발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200캐리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그거를 깨버리는 거죠, 일본이.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93년도에 이 남해 지역에서 일본하고 이제 한일 어업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이 돼가지고 예. 99년도에 이제 최종 타결이 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와가지고 어. 타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구역이 여기
그린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네. 그린색. 예, 예.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그 잠정 조치, 그러니까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하자. 예, 요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일본은 자기들의 가장 먼 영토에서 200캐리를 따져봤을 때 여기 노란색까지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예. 우리나라는 여기 아니다. 그런 게 어딨나. 우리가 봤을 때 200캐리 중간선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블루 라인이다. 예. 서로 이렇게 주장이 있으니까 이 블루와 옐로 사이의 이 영역을 한일 중간 수역으로 해가지고 둘 다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냥 밀어놓자. 예, 최종 결정을 밀어놓자. 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요게 좀 실수한 협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륙북 연장선을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여기까지 빨간 선을 아주 멀리까지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한일 어업 협정을 하면서 이 오른쪽은 거의 아예 좀 포기한 개념이 돼버렸어요 지금. 저 빨강색이 우리 주장인 우리 바다라는 코리아의 주장인데 빨간 실선이 그죠. 1970년에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 공동 개발 지역으로 해놨는데 99년에 뭔가 공동 개발 혹은 잠정 조치 이런 수역을 이렇게 그린선이 있는 요 영역으로 줄여버린 거죠. 아이고야. 그린한 면적으로 네네네. 빨강색 거는 그럼 우리의 배타적 수역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기까지 주장할 수 있으니 일본에 가까운 바다지만 우리랑 공동으로 하자는 뜻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70년 당시에 70년대 초 당시에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개발 석유 개발 관련된 공동 개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만든 또 다른 협정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협정은 여기 그린색 영역으로 돼버린 거죠. 제가 지도로 보기에는 네. 그린색 영역이 한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느낌이 드는 로케이션에 있지. 맞습니다. 저 빨강색까지 우리 바다로 주장하면 우리는 좋겠으나 그쵸. 일본이 보기에는 너무 우리 쪽으로 와 있는데 한국은 왜 저렇게 주장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우리가 저렇게 주장했고 일본이 받아들였다는 건 이유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네네네. 지금도 주장할 수 있거나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대륙북 연장설이 파워풀했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논리로 이렇게 다 이제 어떤 세계 강대국들이 다 자기 바다라고 다 주장을 했던 시기인 거죠. 대륙북 연장설. 예. 그걸로 보면 저 빨간 게 맞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일본 열도 끝자락 보이시죠? 예. 끝자락 보면 바도 앞에 보면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돼 있죠. 심해, 심해. 예, 심해요, 심해. 예. 몇천 미터예요, 몇천 미터. 땅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네네네. 아, 일본은 대륙붕이 좁구나 없구나. 그렇죠. 대륙붕까지는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 그쵸. 설의 근거군요. 바다가 찰랑찰랑하게 있는 거지. 맞습니다. 이 땅이 다 우리 땅이야. 맞습니다. 200m 이내 얕은 바다를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제주도에서부터 얕은 바다가 이렇게 허연 바다가 쭉 오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걸 갖다가 여기 다 우리 거야. 야, 이렇게. 해수면이 낮아져봐. 이거 다 우리 땅이지. 예, 예. 이 내용만 그쵸, 다- 그쵸. 깊은 바다는 반 나누고 자식들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는 통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한일 중간수역, 한일 어업협정 할 때는 90년대잖아요. 이때만 돼도 대륙북 연장설은 힘을 좀 잃었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나오다 왜 보니까 대륙붕이 힘을 잃었습니까? 대륙붕 그렇게 하면은 연장선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대륙붕에 어떤 나라- 운 좋게 붙어 있는 나라는 그냥 엄청나게 넓은 해양 영토를 먹게 되고 운 좋게 운이 없어가지고 좀 깊은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은 자기 해양 너무 영토가 너무 좁아지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 그게 더 페어하다 해가지고 이제 82년부터 유엔 해양법에 반영이 된 거죠. 대륙붕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바다는 바다로 보고 거리를 나누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그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그 맹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그 반인류적으로 뭔가를 착취를 하고 막 콜로니를 만들었지만 예. 지금에 와서도 막 안 내놓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에 뭔가 그때 당시의 논리로 한번 이렇게 뭔가 주장을 했던 곳을 지금 뭐 그 어떤 논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 그걸 소급해서 내줄 필요까지는 없다. 예, 그래서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로 좀 여지가 있었는데.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 저기 지금 중국이
유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많이 나옵니까? 석유가? 지금 양은요. 예. 중국이 그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아, 공개를 해서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예, 중국이 공개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찾아서 이제 플랜트 지어놓고 개발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정확히 매장량 얼마다 이것들을 속속들이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개하지 않습니까? 대충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예.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중국은 이 어떤 에너지 가버넌스 입장으로 이 여기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동중국해 석유나 가스가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다 찾아놓고 개발해놓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우리가 말하는 매장량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장량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대왕고래의 매장량이 얼마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미 시추를 하고 어느 정도 많이 어떻게 이 지역을 더 몇 봉을 더 뚫어보고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얼마 정도의 석유가 있는 게 확실하다. 요걸 이제 리저브라고 하는데 예. 요 단계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미 다 작업을 해놨고 그래서 매장량 개념으로 여기를 이미 다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걸 파악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그 바로 옆에서 아직 서로 입장이 달라서 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은 하여튼 조인트 벤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자기가 다 권한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예, 예. 한국은 일본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중국은 다 빼먹어야지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전략이겠군요. 예, 그렇죠. 어차피 그 밑에 석유는 맞습니다. 그냥 뚫는 곳만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밑에 가서는 다 연결돼 있어도 이만한 호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구멍을 뚫나 이쪽에서 구멍을 뚫나 똑같을 텐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퇴적 분지라고 말합니다. 분지라고 하는 게 그냥 별게 아니고 그릇이 있고요. 그 바닷속에 아주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무슨 육지에 무슨 뭐 큰 강에서 흘러온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분지 안에는 그 석유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그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 유기물들의 숙성도가 분지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뭔가가 있지 않다면은 예. 어느 정도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충분히 유기물이 있고 석유 가스가 만들어질 조건이 된다면 옆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왜 여기 안 나오겠어? 물론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완전히 맨 땅에 그 새로운 분지를 개발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확신에 찬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뚫다 보면 그냥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허허. 참. 답답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복잡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뭐 영일만 해도 진짜 큰 뭐 가스전이 있다. 그 솔직히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나라 땅이 잘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었어 가지고 예. 잘 믿기진 않아요. 무슨 우리가 중동도 아니고. 네네네. 말만 그러다가 혹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 땅이 그런 게 많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드는데요.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중동이랑 우리나라랑 석유가 나오는 조건이라는 게 좀 잘 예. 나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면 나오는 나라들. 그렇죠. 사우디 뭐 파면 나오고. 맞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요 땅은 아니라면서요. 미국도 아닙니다. 그냥 파면 나오고. 네. 그 땅이 그 땅이 아니래. 네네네. 그런데 그 바다는 좀 전혀 다릅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일단 석유는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서요? 네. 어.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곳은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럼 그 사우디도 사우디는 바다였습니까? 이란도 예전에? 바다였고. 그렇죠. 이게 유기물이 쌓인 다음에 그게 석유가 될 때까지 예. 이 수천만 년의 시간이 걸리기 예.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다냐 현재 육지냐는 중요하지 한 게 않아요. 없고 옛날에 바다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바다였어요. 왜 한번 바다여야 뭐 석유가 구워지거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석유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석유의 원료가 되는 그 생물 시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생물 시체. 우리 유기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해내는 물질. 공룡 예. 시체거나 그렇죠.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 다 유기물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야 돼요. 많이 쌓여야 됩니다. 아주 예. 많이 쌓여야 집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육지에 어떻습니까? 뭐
육지에 막 그렇게 집적이 되면 천지사방에 그 시체들로 가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코끼리들이 집단 자살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바닷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일단 코끼리는 바다 육지에서도 가장 생물량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도 미생물이나 개미나 이런 작은 생물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양으로 따지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적조 막 일어나면은 막 바다를 뻘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플랑크톤이 네, 과잉 예. 번식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그 우리 바다는 그 2차원 면적이 아니고 3차원 덩어리잖아요. 예. 그 이 3차원의 이 3D 공간 안에서 모든 공간의 생물들이 있잖아요. 네, 얘들이 폭발적으로 뭐 성장을 막 했다가 번식을 했다가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게 또 끝나버리면 금방 다 죽어가지고 바다로 가라앉아 버리고 바다에서 예, 그런 예. 일이 있을 수 예,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바다는 기본적으로 생물량이 육지와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생물이 죽어서 시체가 쌓여도 예. 이게 이제 다 썩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지는 그냥 그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유기물이 없어요, 육지는. 뼈만 남아요? 뼈만? 예, 뼈만 남잖아요. 근데 이제 유기물이 분해를 못하는 환경이 되려면 이게 산소가 좀 부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지는 무조건 썩죠. 그렇지.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바다는 이제 좀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예. 이게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물들이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세상에. 잘 이렇게 썩지를 않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냥 뭉쳐 있어야 되고 몰려 있어야 되는데 썩지도 말아야 되니. 무덤처럼 그죠. 깊은 바다로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안 썩는데 계속 놔두면 되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뜨뜻해지고 우리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야 얘들이 석유가 돼요. 결국에. 끓이는 거는 일종의 압력솥에 끓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온도만 올라가면 안 돼요. 압력도 높고. 압력만 올라가도 안 되고 온도와 압력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구 내부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도 올라가는데 또 지온도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온천수가 뜨거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도 높아지고 지열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해저면에 쌓여 있던 이 유기물들을 땅 속으로 깊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얘를 덮어버려야 돼요. 퇴적물이 어떻게 이게 덮습니까? 죽은 생물들 위에 예. 다시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게 계속 쌓여줘야 돼요. 근데 육지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육지는 뭐가 있어도 풍화 침식이 바람 불고, 일어나는 비 오고 예. 누가 까마귀가 와서 맞아요. 뜯어 먹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래나 진흙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바다에 빠르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물들이 있는 그 위를 덮고 몇 킬로씩 덮다 보면은 이 밑에 있던 유기물들은 그래서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구워야 되니까. 네네네. 그 시간 동안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얘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서 야. 석유나 가스가 만들어질 조건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석유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우 깊은 데 그 있겠군요. 로또 당첨되는 확률인 것 같은데 어. 어찌 전 세계에 석유가 많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다에서는 거의 모든 바다에서는 플랑크톤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집단 폐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쌓여서 다 모이기도 하고 죽어도 잘 썩지도 않고 퇴적물도 계속 위를 덮어주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연안 바다에서 다 일어나니까 무슨도 일어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의 이 땅은 태초에 아담과 이브 때부터 육지였나 봐요. 맞습니다. 좀 잠깐 바닷속에 들어갔다 오지.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랬어. 원래. 이게 저기 우리 중동에는 다 육지에서 예. 석유 나고 저기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다 육지에서 그러니까요. 예. 뽑아내잖아요. 예. 이제 보면 중동도 보면은 한 몇천만 년 전에는 다 바다였어요.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거기서 쌓인 애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석유를 인류가 찾은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기원전 600년 때 이미 중국에서 예. 발견했다. 뭐 만물 중국 기원론 비슷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는 1800년대 중반에서 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때는 다 육지에서 개발했어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육지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때는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육지에서 뭔가 뚫어가지고 우물 뚫다 보니까 검은 게 막 기름이 나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석유 있고 그걸 이제 이코노믹하게 쓰기 시작한 거지. 이제 거기서 개념이 발달하고 바다를 탐사할 수 있게 되고 바다를 뚫어볼 수 있게 되는 기술이 이제 획득이 되다 보니까 이 영역이 계속 넓혀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에서 900년대 말까지는 우리 대륙붕이라고 말하는 한 200m 이내의 얕은 바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석유를 캐요. 그래서 이제 석유 지질학들이 다 이렇게 대륙붕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 1990년대 중반쯤이에요. 예. 그때부터 더 깊은 바다에도 석유가 있어. 이 개념이 갑자기 등장해요. 학계에. 그때부터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에 있는 석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2010년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스전을 지중해에서 갑자기 찾아버리고 심해에서 예. 저기 가이아나 광구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수도 예. 있는데 거기도 수십 2천에서 3천 미터인데 거기도 엑슨모빌이 20년 동안 그 실패하다가 2015년도에 그 리자 원이라고 하는 광구를 땅 찾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에서 우리도 비슷한데 거기랑 우리도 해볼 가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40년 넘게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탐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서해, 남해, 동해에서 했어요. 근데 다 대륙붕 탐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심해로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성공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동해도 심해를 노리면 좀 되겠는데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도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도에서 보기에는 그 심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대륙붕의 끝자락. 거기는 대륙붕의 끝자락 아닙니까? 거긴 남해. 칠광구 쪽이요. 예, 칠광구 쪽. 예, 칠광구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어떤 그 저기입니다. 대륙붕 광구 유전입니다. 대륙붕 유전 개발 개념이고 예. 아주 컨벤셔널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쉬운 거죠. 저 지도 이제 위로 올라가서 동해를 보면 아주 짙은 파란색이다 이거죠? 그렇죠. 동해는 이렇습니다. 동해는 이렇고 예. 우리 뭐 구글 지도 같은 것만 보더라도 예. 여기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우리 한반도 이렇게 있고요. 예. 예, 일본 열도 요 사이에 이제 있는 여기 깊은 곳 보이시죠? 네. 예. 북쪽에 울릉도, 독도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여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해저 지형 자체가 굉장히 깊고 이제 울릉분지라고 부르고 예. 여기가 한 2,000m 정도 됩니다. 수심이. 아, 분지라고 하는 게 얕다는 뜻이 아니라 밑바닥이 평평하다는 뜻이군요. 예, 깊어도. 예, 깊은 곳이에요. 아, 깊은 곳으로 오히려. 깊고평평.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동해 이제 울릉분지 탄성파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탄성파. 네네네. 그렇게 생각. CT 촬영하시는 거 그런 거 초음파 탐사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비파괴 검사예요. 땅속 그 퇴적층들을 예. 그냥 그 초음파랑 비슷해요. 초음파도 음파잖아요. 예. 음파나 이런 음파를 것 보내서.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음파, 지진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탄성파라 그러는데 예. 이런 애들을 땅 속으로 보내면 땅 속에 반사돼 가지고 돌아오고 그거를 3차원적으로 획득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공학적 프로세싱을 거치면은 우리 CT나 MRI 찍으면은 뭐 뇌 속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나오듯이? 예, 그런 식으로 땅 속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흰 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 표지표에서 여기까지가 다 퇴적층이에요. 네. 두께가 10km 정도 됩니다. 퇴적층 두께만. 퇴적층은 하여튼 레이어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그게 한 10km 정도 쌓여 있는 네. 그런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곳이 심해져. 저런 퇴적층이 많은 데가 하여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유기물도 많고 당연히 그렇겠죠. 저기가 이제 그 그릇의 한 가운데라 국그릇의 한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품면 있을 것이다. 국그릇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아, 퇴적층이 제일 많이 모인 곳. 예. 대륙붕이 어디냐면요. 여기 얕은 데 보이시죠? 예. 네. 여기가 대륙붕의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그런 데만 개발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컨벤셔널한 석유 지질학 얕은 개념에서. 것만 얕은 네네. 바다 파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쉬운 데만 바꾸나 쉬운 데만.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깊은 바다로 와서 여기가 이제 얕아 보이셔도 한 1,000m 이상 되거든요. 예. 여기가 이런 데를 가자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우리 이번에 그 가이아나 광구의 위치인데 네. 예. 여기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여기가 이제 대륙붕이에요. 예.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죠. 어. 이제 여기가 이제 심해인데 여기가 이제 리자 1이라고 하는 가이아나에서 그 엑선 모빌이 엄청나게 큰 유전 발견했던 그곳입니다. 좀 유사성이 보이죠, 그죠? 우리 쪽하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심해는 대체로 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 개발 난이도가 높으니까 너무 깊어서. 바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 어떻게 뚫겠습니까? 음. 파이프를 어. 2,000m 밑에 해저면이 있는데 그 파이프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줄줄줄 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그 기술적 그것도 허들도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석유를 캔다고 하더라도 온갖 첨단 방법을 동원해서 캔다고 하더라도 이거 타산이 맞냐?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우리 그 비전통 에너지, 전통 에너지 막 이런 거 나누는 개념이 있는데 네. 그 옛날에는 뭐 셰일가스 혁명 이런 것도 보면 셰일에서 가스를 빼낼 생각을 못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막 프래킹이라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깨가지고도 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술이 막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 캐던 것도 이제 맞아요, 캔다. 맞아요. 그러니까 심해도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동해에 석유 있냐 없냐를 물으면 있네요. 뭐 이만큼도 있고 뭐 이만큼도 있는데 그래서 뚫으면 나옵니다. 예, 뚫으면 없는 건 나와요. 아닌데 과연 경제성 있는 그쵸, 그쵸. 동네에서 만큼? 경제성 있는 만큼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미리 무슨 탄성파로 뭐 본다고 하던데. 아, 네, 그게 사실은 그 탄성파. 뭐 있다 없다를 아는 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있기는 분명히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있는 게 얼마나 이쁘게 적절하게 많은 양이 있냐. 말씀 들어보니까 심해는 웬만하면 있겠네. 그냥 이제 웬만하면. 그게 도움 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얻기가 쉽지 않아요. 예. 없기가.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위대한 걸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사실은 진짜 없어. 그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에 예.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한 5m 정도만 이렇게 뚫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관을 갖다가 푹 떨궈 가지고 해저면에 예. 이렇게 회수를 하면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시궁창 냄새 있잖아요. 그 유기물이 엄청 가득하다는. 그럼 시체 썩은 예. 냄새지 그게. 예, 그런 생선 썩은 냄새고. 시궁창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게 다 유기물이고 이렇게 적절한 온도 압력이 조건이 되면은 얘가 다 이제 석유나 석유가 가스가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건데 아. 이제 그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탄성파 탐사라고 여기 제가 개념을 좀 보여드리면 네.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뭔가 꽝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이 별게 아니고 공기를 꽉 압축해가지고 그걸 꽝 터트리면 이제 꽝 하면서 터질 거 아닙니까? 네. 에어건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음파 소스가 만들어져요. 예. 물속에서 입 집어넣고 푸 하고 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죠. 그럼 어. 고기들이 엄청 놀라겠는데요. 잠수하면서 재채기한 거. 물고기들? 그래서 어.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데서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 남의 바다 바다에서 못 하는구나. 그쵸 남해 바다도 그렇고 저런 바다 있잖아요. 남극해 어.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보호하고 이러는 바다 있잖아요. 네. 이런 바다에서는 탐사 못하게 해요. 어떤 놈이야? 네, 그죠. 큰 소리 친 거죠. 바닷속에서 큰 소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고래나 이런 생물들은 굉장히 초음파로 대화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오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 네. 요거 쏘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서 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파들이 막 땅을 뚫고 이렇게 퇴적층들이 막 차곡차곡 있는데 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린색, 빨간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일 가스거든요. 예. 이런 층을 만나면 이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곳에서 얘가 반사가 일어나요. 예. 이런 음파가 반사가 쭉 일어나요. 내려가다가. 그게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럼 그 메아리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보면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린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보면은 3차원으로 이리 잘라보고 저리 잘라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예, 예. 이렇게 뭐 층들이 막 보이죠, 그죠? 예. 네. 그럼 요 안에 이런 유체라고 합시다. 유체. 그 유체? 액체,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예. 리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반사 신호에. 그걸 우리가 딱 찾아서 이거 여기는 액체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게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있으면 땅속 깊은 곳이니까 가스도 기체로 있는 게 아니고 액화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석유나 가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접근하죠. 물론 물이거나 이산화탄소, 액화 이산화탄소거나 일 수도 있어요.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찾았는데 지하수일 수 있구나. 그건 지하수. 몰라요. 그러니까 유체일 뿐이에요. 액체가 있긴 있는데. 그냥 걸쭉할 뿐이다. 예, 맞습니다. 그 성공 가능성 20%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번에 예, 영일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런 uncertainty가 남아 있거든요. 야. 그게 홍계 주작 이런 시추공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드사이드랑 같이 예. 개발했다고 하는 거기서도 유체 시그널이 아주 명징하게 있었어요. 탄성파 탐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뭐 우드사이드라는 큰 회사도 우리도 동의하에 공을 2개나 뚫은 거죠. 예. 탐사공을. 예. 뚫었는데 그 액체가 이제 석유나 가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액체는 액체인데 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이산화탄소가 액화돼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거 땅속 깊은 곳이면은 얘들이 아예 기체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압력이 높다 보니까. 네. 땅 속으로. 대기하로 끄집어내면 얘들이 기체로 바뀌겠죠. 예.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건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여기 야, 실제로 이거 탐사하러 가셨습니까? 네네네 이게 탄성파 탐사선이에요. 와. 오른쪽 안경 쓰신 분이 교수님이네요. 예. 네네네 이게 우리 탐해 2호라고 어. 그 작년까지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줬던 굉장히 노익장의 배인데 이제 아쉽게 은퇴하고 올해는 탐해 3호. 예. 그때는 2천 몇백 톤이었는데 이제는 7천 톤급 배가 새로. 저거 석유 탐사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성파 탐사만을 위해 고안된 아주 그런 사이즈믹 베슬이라고 부릅니다. 지질 자원 이런 거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저런 거 저런 게 타고 다닙니까? 직장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연구소에서 예. 이런 탐사를 나가면 이제 학생들을 견학도 보내고 예. 혹은 그 탐사 과정에 좀 약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시급이 엄청 세요. 오. 예, 그래가지고 배 타는 거네요, 배 타는 거? 예, 배 타면서 이렇게 시추하는 것도 도와주고 예. 오, 이렇게 그래요? 뒤에 요런 이렇게 탄성파 탐사하면서 이렇게 뭐 감고 올리고 설치하는 거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실전을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야. 저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배고 예. 이게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와. 항우연 이런 개념. 네.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 비싸게 많이 줘요? 네, 그쵸. 원래 그런 국가 연구 험한 일 하니까 적당한 가격 주는 거죠. 네, 뭘 많이 쫓겠습니까? 그렇다고. 절대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는 않은데 시원하고 바다도 가보고. 예. 요건 뭡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뭐 20%다 성공 가능성. 이 말이 나왔을 때 그 20%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뭘 보고 20%냐? 그러니까 5번 뚫으면 한 번 나온다는 말이냐? 예.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 20%는 5번 한 번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 또 결과론적인 건데 성공한다는 거는 예. 어떻게 나오냐는 거냐? 요건데 이제 이게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PRMS라고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 그러니까 석유 자원 관리 체계. 예. 이게 세계 그 석유공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요 과정 통해서 하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처음이 이제 우리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이건 유망성 있는 걸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 말씀하셨던 탄성파로. 그쵸. 어. 그리고 contingent 그 다음에 reserves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이게 프로스펙티브가 뭐냐면 우리 물리 탐사 그러니까 탄성파 탐사를 해봤는데 예. 여기에 뭔가 구조도 좋고 저장되어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물이 있어. 반사 뭐가 시그널 보니까 액체가 있어. 유체도 있는 것 같고 예. 아주 완벽해. 그러면 여기를 탐사 시추 해보자. 예. 우리가 요 단계 딱 와 있는 거거든. 지금 예, 지금 딱 요 단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스텝 중에 첫 스텝. 뚫어도 그게 물인지 석유인지 그건 완전 뚫어봐야 알겠군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리스크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가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뚫어야만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의학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MRI 앞만 찍어도 모르고 열어봐야 열어봐야 아는 조직 검사 해봐야 조직 검사 알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네. 한번 넣어야지. 아 뭘까 이거?
김 박사 이거 뭐 어떤 거 이거 안 된다는. 와. 그래가지고 요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뚫었는데 예.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 컨틴전트 리소스라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요.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지고 석유는 일단 있으면 있는데. 그죠. 여기서 또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장량이 돼 버립니다. 매장량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럼 매장이 얼마 됐다? 네네네. 그럼 아직은 지금 매장량을 언급할 단계도 아니군요, 지금. 아직은 좀 그렇죠. 하지만 어. 추측건데 맥시멈 여기까지 가능할지도 몰라. 이런 말은 하는 거죠. 아 이게 물이 아니라 석유라면. 석유라면? 네, 얼마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이 구조의 저장된 구조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다 석유고 다 가스면 맥시멈 여기까지 정말 안 좋아도 최소한 요 정도. 막 요런 식의 추측을 해보는 거죠. 보통 석유가 있으면 다 석유입니까? 아니면 물도 아닙니다. 막 아닙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퇴적층이 쌓이면 예. 바다에서 쌓였으니까 그 안에 물도 들어 있습니다. 아. 물도 들어 있고 석유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석유와 가스가 또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저장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석유가 있는 층이 있고 뭐 2층에는 가스가 있고 1층에는 석유가 있고 예. 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평가가 나중에 돼야 돼요. 뚫어가지고 석유 양이 얼마고 가스 양이 얼마다. 이런 뭐 것도 나와요. 석유건 가스건 나오기만. 그럼 기술적으로 일단 뚫었어요. 예. 네네네. 그러면 가스가 있으면 가스가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이야 가스 있네. 어. 좀 더 뚫어. 근데 뚫었잖아. 어. 가스 계속 새잖아. 그렇죠. 그럼 다시 뽑으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칼에 찔리면 그 칼 뽑지 말고 병원 가야 된다면서. 뚜껑을 막아야지, 뚜껑을. 그러니까 야 가스다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빼요 아니면 빼면 가스 막 셀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그 뭐 땅속 한 뭐 3, 4km, 5, 6km 막 이런 깊은 데 있으니까 압력이 엄청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뚫어버린다는 거는 이 아주 깊은 곳에 큰 압력하고 우리 대기압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압력이 높은 튀어나오겠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당연히 이렇게 갑자기 석유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석유 액체가 나올 수도 있고 기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불 붙여놓고 막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석유나 가스를 뽑아서 쓸 수 있죠. 그 단계에서는.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기압과 이 지하 압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아져요. 아 예. 그때부터는 압력으로 뽑아야 된다. 안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 이제 압력 차이가 너무 약해져서. 네, 그죠. 그래서 뭐 하냐면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그럼 밑에? 밑으로 물이 차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것만 올라오니까. 예, 기름이 물 위에 뜨니까 예.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속에. 거기다가 음. 물을 넣어주면 그 아래쪽에 물이 고이면서 차 올라와서. 못 빠져나오고 있던 기름을 위로 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그런 형식이 아니, 그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탄성파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액체가 있어. 이만큼은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게 석유인지 물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뚫었는데 이게 석유네? 그럼 야 이만큼은 확실히 다 석유야. 그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나 뚫어서 가스다. 그것만 네. 확인되면 바로 매장량. 이거는 바로 뽑으면 얼마 정도 나오는 매장량이야. 그건 바로 알 것 같은데요? 탐사 시추가 성공을 해서 우리가 예. 뭐 오일 쇼, 가스 쇼 이렇게 말합니다. 딱 나왔다. 뚫었는데 뭐가 나왔다. 나왔다. 보였다. 그게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을 뚫습니다. 예. 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내장량 확인을 위한 공을 매장량 확인을 위한 공구.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가 최대 매장량이 얼마 그거는 이제 탄성파를 해서 이만큼의 액체를 보고 발표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요게 뭐- 석유라고 가정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그 공간은 많다는 뜻인데 네네네. 뚫으면 확률이 2분의 1. 이론적으로는 2분의 1이잖아요. 물이거나 석유거나.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럼 50%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프로스펙티브 하더라도 이제 뭐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가 좀 실패한 많아요? 거가 아이, 참네. 이제 그런 이유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울릉분지입니다. 울릉분지고 홍계 주작 시추를 한 장소예요. 다른 그림이 더 좋은 게 있나? 큰 게 있나? 요거로 보시죠 그냥. 예. 죄송합니다. 네. 시추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울릉분지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어디를 뚫으면 뭐가 나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디로 뚫을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지질학적인 요소입니다. 지질학적인 요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예. 여기 뭐 울릉도고 독도고 울릉도 말고도 울릉도 사이에 안영복 해산, 심흥택 이사부 해산 이렇게 해서 다 화산들이고요. 예. 여기 있는 점으로 해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화산입니다. 예. 이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화산 건드리면 안 돼요? 기존의 양질의 유기물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엑스트라 힛을 가해버리니까 예. 추가적인 열을 가해버리니까 그 압력에서 받아야 할 응당한 열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가해버리면 예. 얘가 과성숙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뭐 단단해져 버리고 빠져나오지도 않고 석유와 가스가 되지가 않아요. 석이 쫄아붙은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용암 와. 때문에 그 표현 되게 쫄아붙었지. 좋으시고. 쫄아붙었지. 약간 쫄아붙은. 아이고야. 못 쓰는 거지 뭐. 예. 세상 있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여기 홍계 주작공에서 뚫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그 이산화탄소 기원이 뭐나 마그마 기원 이산화탄소인 것 같다. 마그마 이산화탄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은 거의 정말로 우리 제주도만한 화산이 있었어요. 제주도만한 화산이 있었고, 예. 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뾰족한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아 보여요. 예. 이게 화산인데,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화산. 그죠? 이게 여기 나오면서 이 아래에 있었던 유기물들을 다 이렇게 날려버렸겠네. 간섭을 해버린 거죠. 이게 아, 작아 보이는데 이게 참. 20km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있을 만한 걸 그냥 아, 저 화산은 우리 충분히 다 있는데. 쫄아버렸네. 백두산도 있고. 그렇죠. 이게 한라산도 홍계 있고. 주작 아이고야. 시추공이 여기 있는데요. 예. 제 위에 그림을 좀 더 옮겨서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볼록한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모여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화산지대가 여기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울릉분지는 이제 북쪽에 화산지대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쉽지가 않군요. 개발이 불리한 곳인데 네.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전 세계 어떤 대형 석유 회사도 이런 화산의 리스크까지 고려하지는 못해요. 왜요? 화산이 딱 보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석유 공학, 그러니까 저류 공학 위주의 어떤 접근을 가기 때문에 네. 공학자기 때문에 공학자 위주로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어떤 지질쟁이들로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컨벤셔널하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고려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한 거예요. 저거는 잘못 뚫어서 더 원래 나올 수 있는데도 배려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어도 이게 아예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뚫어서 그냥 다 볼케이노가 갑자기 화산이 그냥 옆으로 가버려가지고 배려버렸다? 그래가지고 배려버리거나 오히려 아이고야. 여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어. 갑자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일본의 그 가고시마의 아이라 칼데라라고 예. 활화산이에요. 예. 활화산의 칼데라 아시죠? 천재 칼데라처럼. 거기 퇴적물이 쌓이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나와요. 오. 엄청 젊거든요. 너무 네. 젊어서 나오면 안 돼요. 예. 근데 밑에서 뜨뜻한 게 되어서 빨리 석유를 빨리 만들어. 석유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상 못했던 곳은 석유가 되고 이건 전통적으로 여기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곳에서는 석유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버리고. 네네. 아, 그게 화산 효과구나. 예, 마그마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석유공사가 이걸 하면서 한번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스페이스X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성공하게 배우듯이. 올려가듯이 예. 배우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2021년에 컨택이 와서 예. 남해의 7광구의 화산의 위치들을 다 조사를 해달라. 아, 또 이번에도 다 태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피해서 이렇게 개발해야 돼요. 해보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우리 홍계 주작공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화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예. 옛날에 화산이었던 바닷속에 있는 그렇죠, 그 지질 그렇죠. 구조를 파묻혀 있는 화산들. 아하. 이런 애들의 위치와 나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김 교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이걸 탄성파 반사 자료. 이걸 해보고 실험해보고. 여기 뭐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화산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화산은 굉장히 반사도가 높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퇴적층 안에 그 화산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미지화됩니다. 우리 뭐 종양 덩어리 있으면 머릿속에 보이듯이 화산 있으면 보입니다. 그 동네는 파면 안 된다. 그렇죠. 이 화산을 피해서 이 지역을 공략하시면은 이 화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줄 수 있지. 예, 그런 제안을 드린 거죠. 저는. 7광구나 그 영일만에 그쪽은 화산이 없습니까? 화산 있습니다.
화산이 있어. 화산이 있는데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석유공사에서 그 위치를 이미 다 파악을 했고 예. 그래서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국의 어떤 석유 개발 지역하고 이어져 있는 그 시후 분지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 후보지 찾다 보니 중국 땅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야, 서로 밑에는 같은데 그냥 빨대만 꼽는 거구나 이제. 그렇죠, 그렇죠. 복잡하다. 그냥 사서 쓰자 그냥 석유. 그런 거죠. 와, 재밌네요. 아니 어떤 나라는 옛날에 바다여서 땅에다 빨대만 꽂으면 꽂아도 석유가 쑥쑥 나오는데 그렇죠. 이 나라는 우리 산이 많잖아요. 엄청 높아 우리는. 쓸데없는 산만 높아. 어느 나라는 산지가 70%고 어느 나라는 유전이 70%고. 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꼭 한다는 등산.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산이 많아. 아유. 야, 그러면 화산도 고려해야 되고 아직 너무 가야 될 길이 머네요. 어느 정도 화산에 대한 평가는 마쳤고 예.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리 탐사 자료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은 아마 올해 중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거예요. 칠광구? 네, 칠광구 관련해서. 예. 칠광구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죠. 이게 공동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예. 이 안에는 일본하고 공동개발하는 경우에만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석유공사는 칠광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화산 어디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네네네. 좀 리서치를 해봅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 화산의 위치 관련한 그 검토 결과는 제가 자문을 다 드렸습니다 이미. 예. 칠광구에서. 네네네. 그럼 우리 석유공사는 이 칠광구에서 일본이 동의해서 네네. 혹은 어떻게 해서는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25년도 이제 내년 6월 22일에 이제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예. 예. 그 여기를 계속 갈 건지 스톱할 건지 요거를 그렇죠. 근데 일방이 스톱 선언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합의해야 네, 둘 다 전세 계약 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둘 다 계속 하자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 가는 건데 그러면 깨질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은. 우리는 하고 싶고.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 그 전에 일본을 뭐 추가적으로 아직 남은 시간이 그래도 뭐 그래도 있으니까 한 10여 예. 개월 있으니까 일본하고 저는 물밑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화산 관련된 리스크도 제거하고 이런 여기에 있던 석유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나 중국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공동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있어. 예. 네, 그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그 자리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 것 플러스 만약에 협상 결렬됐을 때 예. 이제 나눠 가지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그럼 때도. 어떻게 선을 그을 거냐. 그렇죠. 지금 어차피 지금 어떻게 여기가 보여줄 수 지금 있겠지? 한일 중간 수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시후 분지라는 이 예, 분지예요. 거기가 석유 많이 나올 거라는 예.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칠광구도 굉장히 넓게 있는데 예. 이런 데는 안 중요합니다. 이런 데 안 중요해요. 저기 초록색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시후 분지라고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 보면은 예. 거기가 예, 중국 유전 그 가스전 다 여기 안에 들어 나오고 있으니까. 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지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 칠광구 안에서도 2소구와 4소구라고 적혀 있는 요 지역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곳을 내줄 건 내주더라도 여기가 꽤 중요하다. 여기만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거를 좀 해놔야 돼요. 이게 근데 저기도 공동 해역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이니까 공동으로 하든 그렇죠. 이들 하기 싫으면 바다를 나눠서 하든 그죠. 하여간 일방의 누구의 바다는 아니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누기로 했어요. 네. 뭐 결렬돼서 각자 하여튼 살자. 네네. 나누기로 하면 저 우리로 치면 제주 분지로 돼 있는 거예요. 시후 분지. 시후 분지, 제주 분지. 여기에 위쪽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까운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지라는 게 네. 요게 이렇게 길쭉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이 그릇의 중심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퇴적층도 두꺼워지고 그렇겠지, 그렇겠지.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 가장자리보다는 좀 더 깊은 곳 네. 쪽을 이 선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저긴 네. 공략해야 됩니다. 가져도 저기는 마블링이 별로 없구나. 아이고.
중국이 훨씬 유리하네요. 그럼 저거는. 새우살은 중국이 다 가져갔네. 근데 아마 일본도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랑 이 협상을 깬다고 예.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지 거가 못할 아니니까. 거다. 중국하고 또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이렇게 뭐 국제 관계에서 중요하다면 여길 우리가 굳이 단독으로 그쵸 할 필요가 깰 있겠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또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야, 뽑아도 거의 그냥 여기 꼽고 저기 꼽고 서로 다 보이는 상태에서 삼국이 꼽겠군요. 거의. 그렇죠, 약간 좀.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약간 삐스듬하게 꼽는다고 해서 또 말하기도 좀.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 하면 안 됩니까? 진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옆으로서. 옆으로 보자. 그거 안 됩니까? 실제로 시추 공법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예. 수평 시추라고 해서 아 자식들. 예, 그런 시추 공법도 여기는 또 이게 대륙붕 지역이라 바다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기법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일본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전략 다 들통났네. 그러면 7광구가 먼저 그래도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부에서 발표한 네. 그 영일만 쪽 그쪽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다 뭐 협상이 되고 뭐 하든 일단 뚫어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일만이라고 지금 좀 그 잘못 알려져 있어요. 영일만 아니에요? 바다 한 가운데를 갖다가 대왕고래. 말을 바다 한 가운데 어디다 뭐 위도 경도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 못 알아듣잖아요. 어딘지. 예. 그래서 편의상 가장 포항 앞바다. 가까운 지역의 이름을 말한 것 같은데 그 영일만은 굉장히 얕은 바다예요. 대륙붕이고 예. 완전히 그냥 아예 동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주 깊은 바다에서 심해에서 울릉분지 심해에서 지금 개발할 예정이고 예. 영일만에서는 한 3, 40km는 최소한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정확한 위치 안 말해줘요. 아 그래요? 예, 안 말해주고 어. 예, 뭐 탑시크릿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그 네네. 위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아까 그 어디부터 개발될 거냐 물어보셨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이 프로세스로 봤을 때 그 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물리 탐사를 종료하고 그다음에 탐사 시추를 해서 예. 석유가 뿅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 개발 시추 요 단계로 들어가는데 예. 동해는 이미 물리 탐사는 종료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리 탐사 자료가 확보되고 뭐 우드사이드를 통해서도 한번 해석을 했고 이번에 무슨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님이라고 예.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과거에 얻었던 자료 한 번 더 체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탄성파까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탄성파 탐사 자료는 완전히 완전 3차원 탐상파 자료로 고품질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요. 액체가 요만큼 있어. 그거까지는 확인됐겠네요. 네, 확인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심지어 일본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여기 빨간 영역이 예. 일본이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그 물리 탐사를 한 영역이에요. 요 예. 점선이 우리랑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부 여기 다 울릉분지입니다. 야. 그리고 있네. 예, 16년하고 22년에 우리가 지금 탐사 시추 하려는 것 같은 그런 예. 탐사 시추를 심해 했어요? 시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육가스 발견. 와. 그러니까 여기 대한고래 해봤자 여기 어디일 거거든요. 방어 들어보셨죠? 막 예. 바로 옆이에요. 저기도 그러니까 밑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쪽에서 뚫냐 이쪽에서 뚫냐의 차이겠군요. 그런 저기도. 느낌이에요. 이게 뭐 우리 뭐 국그릇에 국 퍼놨는데 국의 오른쪽은 이 맛, 왼쪽은 이 맛 이렇진 않잖아요. 아니 그럼 뭐 누가 와서 기름 여기서 캤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일단 뭐 그냥 하면 되겠군요 일단. 일단은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른 어떤 어려운 지질학적 논리보다 앞서는 거죠. 누가 옆에서 성공했대 그러면 뭐 이제 그 옆집에서 그냥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근데 저기는 일본은 이미 새서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아니요, 지금 일본도 본격 개발 안 해요. 여기서 확인만 하고 예. 이게 물이 아니고 석유야.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죠. 탐사 시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틴전트 리소스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와. 이제 매장량 확인 단계까지도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거를 어떤 지금 당장 개발해서 캐먹자라는 개념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포텐셜리 우리가 결국에 미래에 뭔가 우리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다 차곡차곡 어떤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놓듯이 해놓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바로 옆에 일본이 일단 석유라는 게 확인됐다면 네네네. 우리도 뚫으면 석유라는 게 확인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오. 지질학적으로 석유 지질학 뭐 석유 공학적으로도 예. 충분히 의심이 오래전부터 많이 돼 왔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왔던 건데 예. 옆에서 누가 또 찾았는데 나왔다. 그럼 그 근처에 왜 없겠어? 이런 논리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그 20%는 뭡니까? 말씀하셨던 20%의 확률이라는 거. 20%의 확률은 예. 제가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예. 요거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여기 석유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금 개념도예요. 지금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1, 2, 3 스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 단계 퍼스트 스텝 다음에 시추하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시추하기까지의 이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을 피라미드처럼 해놓은 거예요. 예. 지질학적인 해석,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 화산이 있니 없니, 퇴적층이 두껍니 네. 안 두껍니, 모래가 많니, 진흙이 많니, 유기물이 많니 없니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네. 조사가 끝나면 이제 여기에 석유 시스템이 있다면 근원암이 뭐고 유기물이 많이 포함한 근원암이 뭐고 그러면 저류층이 뭐고 석유가 어디쯤에 얼마만큼 가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모델을 합니다. 모델러들이 들어옵니다. 네. 수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갖다가 이제 양이 얼마나 되는가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뚫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요걸 이제 이 논문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리스크 테이블 해가지고 예. 알렉세이 밀코브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리스크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되면 네. 예. 그러면 100% 100점 주면 되니 돼. 그럼 100점. 네. 그래서 이제 따져놓은 게 단층은 어떻게 생겼고 습곡은 어떻게 생겼고 지형 요소는 어떻고 저류층이 모래가 몇 퍼센트 뭐 진흙이 몇 퍼센트 그리고 저류층의 물리적 성질 거기 물이 잘 빠져나가는 곳이냐 물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는 것이냐 뭐 덮개 그러니까 이제 저류 가둬놓으려면 위에 또 이렇게 뭐가 줄줄 안 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또 암석 종류는 뭐고 그게 얼마나 물리적으로 잘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근원암이 얼마나 적절한 온도 압력에 가서 성숙은 얼마나 됐고 그리고 탄화수소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있느냐 그리고 예. 멈출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를 다 판타스틱하다 이것들이 그럼 100점 주는 거예요. 100%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거는 탄성파 갖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중에 보았더니 나중에 시추공을 막 뚫어보고 개발을 해봤더니 예. 100점이었네 100점짜리였네가 나중에 가서 결론이 날지언정 예. 지금 단계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해결을 못하면 점수가 깎이는 거거든. 그 덮개함이 꼭 저렇게 10점 만점이어야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기서 낙제 점수 나와도 석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데 몇 점짜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가 덮개함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이 덮개함에 막 금이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막 딴 데로 세 세보려. 그렇죠. 물리 자료상에서 안 보이는 거. 아. 우리가 뭐 저기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암덩어리가 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조직 검사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는 어차피 의미 100점이 없네요. 나올 수가 없고 20점이 나온 것이 그래도 그나마 높은 점수다. 업계에서 요 정도 단계에 나올 수 있는 점수로서는 요 정도 정보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점수로선 꽤 높은 점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파로 한 그 초음파 그림으로는 좀 예쁘게 나왔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럼 요 단계에서 점수가 높은 편이면 나중에도 실제로 석유가 발견됐거나 품질 좋을 외장량 많을 확률이 항상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수 성적 보면 대학 입시를 예측할 수 있다는 느낌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 1번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예측할 수 그렇습니다.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20%니까 우리는 이제 좀 꿈을 가져도 되냐? 그러니까 여보 애가 산수를 다 맞았대.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은 좀 있겠지. 캠브리지 갈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이 20%를 마지막에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냐 없냐의 지표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기에 시범적인 시추를 한 번 정도 해볼
한 1,000억 원 정도 쓸 가치가 있는 곳이냐를 보기 위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연관성은 없고.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바로 나중에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그럼 20%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아니고. 네, 여기가 20% 정도면 보통 다른 석유 개발을 하는 주변 국가나 대형 석유 업체에서는 보통 2단계에서 몇 % 정도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데. 해보냐? 그게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 밟아가면서 뭔가 믿을 만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네. 맞아요. 그래서 하네. 결국 뚫어봐야지 너무 땅밑이라.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옆 동네에서 일본이 뚫어서 나왔다면서요. 그쵸. 그게 좋은 시그널 아닙니까? 어쨌든 7광구도 중국이 지금 어쨌든 뚫고서 쏙쏙 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왼팔에서 뭔가를 조직 검사 해봤더니 암이었대. 예. 오른팔에 보니까 뭐 엑스레이 보니까 뭐 허연 게 있어. 이거 암 아니야? 막 이렇게 충분히 한 몸이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렇죠. 약간 지금은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사 시추라는 것 그리고 실제 기름을 뽑아내는 개발 시추는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 꼬치꼬치 해봐야 뭐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근데 이게 네.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있으면 진짜 좋은 거라서. 있으면 진짜 대박이죠 뭐. 한 50년 정도 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앞으로 10년 후부터 50년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엄청 고령화되고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네. 요 세대 이제 영원히 세상 떠날 때까지가 되게 힘든 그 우리나라 상황이라. 그렇죠. 야, 아니, 그때 그런 거 나오면 나오면요. 참 좋은데. 아니 지난번 들은 건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석유 팔아서 국가가 돈이 있으니까 생필품 가격 그냥 보조금을 그냥 한 반으로 다운시켜 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 운명에 도움이 안 돼요. 저 그래도 그럼 그런 게 석유만 있었어요.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뭐 솔직히 제대로 된 나라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린 그래도 나와보고 얘기하지 뭐. 그거 우리는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석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우리가 그냥 막 예. 발버둥 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닌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한 번쯤은 한번 줬으면 좋겠다. 부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집이 태어나 보니 집에 돈이 흑수저로 많네. 태어났지만 청약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 저는 일단 이게 석유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석유가 나오고 하면은 사실 우리 고령화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는데 든든한 보험 하나 생긴 꼴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거대 과학입니다. 우리가 남극에다가 과학기술 기지 짓고 예. 그리고 우리 뭐 달에서 자원 탐사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 국력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대한 탐사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 그동안 많이 못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섬나라나 다름없잖아요. 예. 예, 섬나라나 다름없는데 그 주변 바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필수적인 과제고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 우리나라 육상 자원은 어느 정도 씨가 말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석유만 자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히토류 자원, 뭐 광물 자원, 뭐 다른 것들 그리고 나중에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소 자원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과정이나 기법 자체가 예.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누적된 물리 탐사 자료, 시추 자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 활용이 되고 예. 이게 어떤 이런 과정들이 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러시안 룰렛처럼 20%니까 한 번 빵 하고 네. 뭐 발사되면 뭐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짜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좀 가는 과정에 발판으로 하고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이렇게 경제성만으로 너무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예. 성공하냐 아니냐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이 빅사이언스로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고려가 좀 적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석유공사도 비용 절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깊은 공 하나 뚫을 때 사실은 이게 여러 방면의 과학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추가 되면 좋거든요. 아, 이왕 뚫는 김에. 예, 그죠. 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시추라는 게 이 석유 회사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심도가 있어요. 예. 거기에 석유가 있겠거니 싶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드릴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냥 갈아버려요. 네. 갈아버리면 그냥 다 가루가 돼버리고 예.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연구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안에 뭐 히토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예. 다른 자원이 얼마나 포함돼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코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을 박아서 통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다 그대로 나오니까. 네, 있으니까. 근데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지. 갈아버리는 게. 그래서 싸지. 사실은 근데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고 그런 과정에 드릴링 몇 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아끼려고 드릴해서 다 갈아버릴 바에 여기를 꼭 우리가 석유 개발 목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더 내려보고 내다보고 미래에 어떤 에너지가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미래를 보고 좀 하자.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근데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른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파내면 그렇죠. 저는 지층 단층들이 쭉 그냥 쌓여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게 뭐 이런 분지가 있으면은 예. 일단 주변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이 여기에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유기물이 이제 석유가 쌓여 되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죠. 뭐 주변에 동해 울릉 분지도 보면은 주변에 그렇게 많은 화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히토류나 이런 광물들은 왜 히토류냐면 희귀하다 해서 히토류인데 예. 결국 땅속 멘틀 마그마에서 오는 물질들이에요. 주변에 화산들이 있는 이런 분지에는 그런 있을 물질도 수 있다. 집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수소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결국 마그마의 산물인 어떤 화성암에서 결국 예. 수소를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문석화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 같은 이런 고철질 암석이 바닷물과 만나면은 거기서 수소가 만들어지거든. 뭐 그런 쪽으로도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이 현무암 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시킬 수 있다. 지금 석유공사에서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멀리 내다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네요. 사실은 이게 이런 상업 시추하고 예. 과학 시추가 분리돼 가지고 또 이 과학 시추는 또 그 IODP라고 그 국제적으로 그 시추선이 있어요. 일본은 예. 시추선을 가지고 있어요. GQ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있는데 심해 시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배들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자본을 모아 가지고 과학 목적으로 뚫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 할 바에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고 과학적 목적까지 고려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네. 우리가 100의 돈을 들여야 될 때 그냥 여기다가 한 20 정도를 더 얹어 가지고 따로 100을 더 얹어서 해야 될 바에 네. 그렇게 네네네. 한 3배 들고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네. 하는 게 좀 잘 파자. 좀 잘 파자. 이왕 하는 거. 이게 또 아파할 거 아니니까. 네. 어차피 또 다음에 동해에 어떤 이런 자원을 또 찾아봐야 된대. 그럼 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거에 진짜 약해요. 그쵸.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좀 여유 있게 하자. 이거 진짜 약하거든요. 오늘 미래를 미래를 생각해 보시 진짜 하루하루가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저도 이렇게 조사 의뢰, 자문 의뢰를 받았을 때 예. 자기들이 과거에 이렇게 획득해놨던 자료들을 이렇게 오픈을 일부 해줍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야, 뭔가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그때 앞날을 내다보고 좀 더 하지. 할 때 좀 위치 선정하거나 이런 게 시추를 디자인할 때 이런 걸 좀만 더 했으면은 지금 와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참.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일들이 참 많죠. 네. 조금 여유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이 팔 때 네. 드릴링으로 그냥 뭉개지 말고 저 분명히 얘기했다. 파이프 꽂아라. 우리가. 꽂아가지고 그대로 드러나. 요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분명히 경고했다. 그거 좀, 좀 하는 김에 더 들여서 해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교수님 지금 부산 바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했어. 아유 멀리까지 와주셔서 교수님은 감사합니다. 영어가 편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전문 용어들은 예. 한국어로 말했을 때 잘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영어가 좀 편한 해외에서 많이 일하셨어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외국인들하고 좀 일을 할 기회는 좀 해야 되다 있었어가지고. 보니. 알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김규범 교수님 잘 배웠습니다. 동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